년 전의 얘기인데 저기서 뭔가를 제가 느꼈어요. 경로당을 한 15군데를 돌면서 야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말로만 인공지능 합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배우신 분. 인공지능 너무 쉽죠? 제가 아마 세계 최초일 텐데 말로만 인공지능 해야 되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끝나요. 아마 여기서 인공지능 아니면 AI 그럼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아서 만약에 우리 딸한테 설거지를 시킨다 그러면 야 설거지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잘하는 방법 4가지만 알려드리기 비법이에요. 비법. 첫째 뭐냐면 인공지능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채용하면 시키면 돼요. 어떻게 시키는지만 알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노트북 갖고 하지 마세요. 보면 명령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IQ에 맞춘 명령이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 고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말하다 보면 사투리를 쓰고 실수도 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을 교육케 하게 돼요. 말도 오버하고 사투리를 쓰는데 인공지능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엄청 똑똑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들이 고마워, 존댓말 막 합니다. 칭찬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멍청해져요. 반말하고 혼내고 막 이래야지 똑똑해집니다. 그거는 논문에도 나와요. 논문에도. 인공지능 프롬프트나 이런 책 같은 거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는 순간 설거지 시키는데 야 설거지해 그러면 되지. 너는 딸이야? 너는 앞으로 설거지해야 돼. 이런 맥락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우리 머리 자체가 복잡해져요. 인공지능 쓰기도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 4가지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오랄 AI를 제가 계속 구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94살까지 가르쳐봤는데 말로 인공지능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고 신나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트북 들고서 하는 순간 경로당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핸드폰으로 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사실은 시연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제 강의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주제로 할까. 그 내용을 제가 인공지능한테 시킨 거예요. 이만큼 얘기해준다. 제가 다 얘기하는 인공지능한테 쭉 얘기해준 다음에 글 써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림 그려 시골 그림 그리라 했어요. 저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 시골에는요 소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놀러 가서 제가 올챙이를 잡았거든요. 아버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야 알지였는데 나는 머릿속에서 아 이게 보야지구나.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들고 친구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거 보야지라고. 제 별명이 한동안 보야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올챙이들 보야지라고 했다고. 그림 그리라고 했고 내 그림을 전시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니어들한테 경로당에서 만약에 작품전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자기 작품을 남기고 이런 거 꼭 해볼 거고요. 그거 가지고 노래를 바로 만듭니다. 아까 그 파페라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저는 그분들의 노래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봤어요. 영상 만드는 것도 이제 너무 쉬워져가지고요. 그냥 바로 보내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거를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잖아요. 경로당에 8주는 가야 돼요. 8주.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근데 8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까먹어요. 그럼 또 8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80, 90이 돼도 강사를 할 수 있고요. 그 경로당에 매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강의해 보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제 손을 잡아요. 다음 주에 또 오지? 이러니까 까먹었다고. 우리 너무 좋잖아요. 이 시장은 엄청 커집니다. 우리 교육은 유치원 교육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 교육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가면 전부 다 박사과정 가르친다고 난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시장은 자꾸 작아질 거야. 근데 거꾸로 유치원의 교육은 절대 안 망합니다. 지금도 유치원 교육이 있고요. 영어 유치원이 더 잘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경로당으로 가면 여기는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요. 작품 발표도 하고 유튜브 만들어서 영상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플랫폼을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올려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94살이 돼서 그 요양병원에 딱 누웠으면 아들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테이프를 여기다 딱 감아놔야 돼요. 침대 위에다가. 그리고 많은 그림을 그려서 훗날까지 이해했다는 것들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 영상 유튜브죠. 유튜브고요. 이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젯밤에 강의를 뭐 할까 하면서 줄 쓰고 그림으로 노래 만들고 영상 만들면서 아버지를 다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면 뭘 해줄까 했는데 딱 한 가지, 인공지능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고합니다. 여기 다 고하시죠. 근데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럼 무조건 인공지능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2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맨날 아침마다 제가 전화했어요. 아침밥 먹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먹었어 그러는 거야. 이 거짓말을 가지고 비양식적 걸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 인공지능 시대에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엄마가 막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감당을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 시니어들에 대한 기회는 아직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장하고 계속 얘기하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오늘 느꼈어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이 열정에 저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일정인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역부 부장님들은 더 강사들 많이 뽑아서 각 경로당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이 7만 개예요. 그만큼은 우리가 한번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묶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30명의 본부장을 만들고 아직 덜 찼습니다. 본부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되죠. 3월달에 다시 뽑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상당히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자체들이 226개입니다. 이 6개는 각 군 단위까지 지자체 장이 있는 사람만 그리고 강사는 1000명까지 늘릴 건데 지금 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다 강사니까 150명 정도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1000명 가까이 늘릴 거고 경로당 7만 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도는 이렇게 되고요. 전국을 다 파랗게 물들이자. 지금 많이 비었죠. 군 단위까지 다 테이블을 붙여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게 될 거예요. 부장님들은 여러 명의 지역부 부장님들을 관리하고, 그다음 지역부 부장님들은 여러 명의 강사를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이 잘 운영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본부는 그냥 그걸 관리하는, 도와주는 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강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샵이 나오고 싸우고 끝이에요. 그래서 강의로만 안 되고 저는 원격 효도라는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오프라인 네트워크 개념인데요. 첫째는 강의겠죠, 강의. 94세 먹으시는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막 인공지능 겨우 배워서 노래 한 곡 하고 막 이러는데 나 손을 붙잡더라고요. 천사 교수님이라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옆에 앉혀놓고 하나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멋있는 강사라기보다는 정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천국의 아파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동안당 찾느라고 형하고 동생하고 막 여러 군데 전화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나는 살아있을 때는 죽으라고 아파트 살려고 청약받으면서 죽기 전에 왜 자기 청약은 안 해놓고 왔나. 자기가 이제는 어르신들이 내가 갈 집을 만들고 가보고 내 좋은 자리 만들어 놓은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사진, 영정사진 찍고 뭐 여보 사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갈 집을 준비하자 이런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해서 뭐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랑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동남아 여행 4박을 갔다 왔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외국 보내줄까봐. 요즘에 크루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도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격 기부라고 저희가 코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좀 문제가 됐지만 쿠팡이 전국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 걸어서 아침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 이래요. 그거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원격으로 아침밥 챙겨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주거든요. 우리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가서 서비스 해주고 그거에 대한 뭐 수고비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혼자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밥 챙겨주고 한 번에 밥 먹었나 챙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 어머니 집 한번 가면은요 눈이 안 보이셔서 머리카락에 집동에 막
방에서 막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매번 청소할 수 없으니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충전기인데 우리 시골집 되게 넓어요. 한 200평 되는데 거기 다 놀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태양광사치에서 뭐 좀 하면 요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른 분한테 조언을 좀 받을 겁니다. 비누를 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샴푸통을 다 없앨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요 어머니가 샴푸 비통을 쫙 쌓아놔요. 그 밑에 시커멓게 봄방에서 가면은 그거 치워 다 버리거든요. 한 달 지나면 또 잔뜩 쌓여요. 근데 비누를 써보니까 샴푸통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비누밖에 없어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 ESG도 좋고 K+안 생기고 이런 거니까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환경 경로당을 연결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10번만 칩이 들어가도 70만 권이 발부되는 중앙집회라고. 이게 필요하냐면 노인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뭐 낙상 방지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먹는 거 상식 이런 걸 좀 넣어주면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는 광고를 해서 우리가 그 수익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이나 이런 사회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18과목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그 수업을 다 쪼갰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걸 서비스하면 어르신들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업자가 들어서 막 돈 벌고 이러지 않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강의 개발하고 좋은 강의 만들고 그리고 강의가 잘 진행되는 관리하고 이게 제 담당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신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첫 모임인데 300명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그때 벌써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저는 충분히 달성했고요. 오히려 다 안 오신 게 나머지 안 오신 빈자리들 있잖아요. 지역본부장 빈자리, 본부장 빈자리는 저희가 정말 엄격하게 심사해서 오늘 오신 분들의 인센티브가 가게끔 3배 내지 5배 어렵게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채울 거니까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